최근 해안가 일대의 올림픽 특구 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 중입니다. 해안가 난개발과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최초로 삼척 지역에 수소 충전소가 들어섰지만 몇 달째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강원도가 번역별 감염병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전문 병원 유치에 나섰습니다. 인천, 경기와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안 지역에도 모레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내륙과 산지의 최저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고 동해안도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 아침보다 5에서 7도가량 더 떨어져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 9시를 기해 강원 중북부 산지는 한파 경보로 강화되고 강원 남부 산지와 정선 평지, 태백 등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됩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산지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돼 산불 등 화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보름여 만에 다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춘천 38명, 원주 32, 강릉과 동해 각각 6, 정선 3, 속초 2, 삼척과 고성 각각 1명 등 모두 112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13,274명으로 늘었습니다. 동해 요양시설과 관련해서는 아직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개별 감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릉 지역에서 추진되다 중단됐던 올림픽 특구 사업이 최근 들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을 변경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인데 뒤늦은 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송정동의 해안가 농경지에 건축 개발 사업 예정 구역임을 표시하는 외벽이 둘러쳐졌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5년부터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업체의 개발 사업이 진행되다 지난해 사업 시행자가 바뀐 후에야 사업이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7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4천억여 원을 들여 지상 4층과 지상 21층 높이의 문화 숙박시설을 짓는 겁니다. 경관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했고 강원도에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해 의제를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림픽도 끝난 상황에서 뒤늦은 개발이 해안가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속림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장기간 지속되면 결국 관광객들은 오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경포 해변 일대에 추진 중인 또 다른 올림픽 특구 사업은 투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당시 숙박난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 숙박과 근린 생활시설로 계획됐는데 개별 분양이 가능한 일반 호텔 숙박시설로 변경되면서 민간 사업자의 이익에 편중됐다는 겁니다. 지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개발자가 개발 이익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자의 이익을 한수하고 또 우리 지역의 이익에 대한 재투자를 하는 것이 강릉시는 해안 속림이 훼손될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속림 지역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해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 공원화 사업으로 보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구 개발 사업은 민간업체에서 기존 사업 계획을 승계해 진행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변화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개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삼척 지역에 도내 최초로 수소 충전소가 들어섰는데 차량마다 충전 용량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해 충전 설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은 건데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시간이 걸려 운전자들의 불편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현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척의 수소 충전소. 수소 차량이 충전을 마쳤지만 전체 용량의 절반 정도밖에 채우지 못했습니다. 삼척과 인근 지역 수소차 운전자들은 벌써 1년 5개월째 이 같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거리 같은 거 갈 때는 좀 불편하죠. 불편하고 관내 강원도 정도밖에는 못 가요. 멀리는 갈 엄두가 안 나고 많이 불편해요. 삼척에 설치된 고압연기와 동일한 설비가 충북 청주에서 누출 사고를 일으켜 정부에서 삼척 충전소의 고압용기 사용도 막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고압용기가 아닌 중압용기로만 수소 충전을 할 수밖에 없어 충전량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삼척 수소 충전소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완전 충전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압용기 설비를 바꾸는 사업은 준비를 모두 마쳤는데 교체 작업을 하려면 최대 2달 가까이 충전소 문을 닫아야 해 운전자들의 불편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는 일반 수소차도 모두 충전할 수 있는 수소버스 충전소의 문을 먼저 연 뒤 용기 교체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탱크 교체를 하게 되면 기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동안에 충전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교체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쪽 주민들이 불편할까 봐. 설상가상으로 삼척 수소버스 충전소도 지난 연말 준공할 계획이었다가 지방 보강 공사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이르면 오는 6월에야 준공될 예정입니다. 수소버스 충전소가 늦게 구축되면서 삼척시에서 도입하려던 수소버스도 함께 미뤄지고 있습니다. 수소버스가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려면 수소버스 충전소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100%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소도시 조성이라는 야심찬 포부를 갖고 수소인프라 구축에 나선 삼척시가 초기부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20년 10월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제출한 망상 제1지구 사업자 선정 의혹 수사요청 진정 민원에 대해 검찰이 1년 3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려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업자 선정 갈등을 이유로 동해시가 2020년 9월부터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2030 동해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심의 보류를 요청 중인 가운데 이번 결과로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달 강릉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권성동 국회의원의 술자리 논란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측은 지난달 11일 밤 권성동 의원과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일이 기부행위 제한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달 초 사건이 경찰에 이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민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이 권성동 의원의 술자리 논란과 관련해 강릉경찰서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경찰은 성희롱 발언 논란은 현장 출동 종결 사안이라며 방역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만 수사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가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400억 원을 투자해 권역마다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강원대 병원이 나서 인천, 경기와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이딴 신종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감염병 전문병원. 감염병 전문병원은 감염병 연구와 예방, 환자 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병원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4개 감염병 전문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호남을 시작으로 충청권, 경남권, 경북권에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과 강원도, 제주는 빠져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인천, 경기, 강원 소재 병원 가운데 한 곳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합니다. 공모는 13일까지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실적과 치료 역량,
병원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전문 병원으로 지정되면 음압수술실과 중환자실, 음압병실 등 독립적 감염병동 설치를 위해 449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원대병원이 나섭니다. 어린이 병원 앞 주차장 부지에 48개 병실을 갖춘 전문 병동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에서는 가톨릭 인천 성모병원이 나섰습니다. 공항, 항만과 가까운 입지가 유리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분당 서울대병원이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인프라의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권역입니다. 강원도는 서울, 인천, 경기와 수도 권역으로 묶여 있어 애초부터 불리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권역 분리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의료 접근성이 턱없이 낮은 강원도를 별도 권역으로 분리해 의료 취약지 감염병에 신속 대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의료에 대한 인프라, 기초적인 인프라에서도 약한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배정되면은 강원도가 그만큼 의료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정부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서도 강원도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지역의 시각이 많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지난주 단독 보도해드린 대로 강원 세계 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가 당초 올해 5월 4일부터 개최하려던 강원 세계 산림엑스포를 1년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부득이 엑스포를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원회는 1년 연기한 만큼 세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내년에 성공적인 산림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경찰청이 3월과 6월에 잇따라 치러질 전국 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확대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운영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18개 팀 180명에서 20개 팀 249명으로 늘리고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의 선거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합니다. 또 사이버 선거사범 전담반을 별도로 편성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등도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2022학년도 고교 평준화 지역 신입생 추천 배정이 실시돼 오는 15일 결과가 발표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늘 강릉, 춘천, 원주 3개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체육특기자 등 선배정과 1단계 지망학교 배정, 2단계 원거리 배제 배정을 통해 전체 5,298명의 추천 배정을 실시했습니다. 학생들의 선지원 후추천 배정 방식으로 강릉 79.5%, 춘천 70.8%, 원주 77.3%가 자신이 지원한 2개 학교 가운데 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별 배정 결과는 오는 15일 오후 4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가 인구정책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인구정책 중점과제 발굴 보고회에서 나온 6개 분야 39개 과제를 단기와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누고 인구정책 TF를 꾸려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논의사항은 청년 수당 지급과 대학생 장학금 지원, 작은 학교 살리기 등 청년 세대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양양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신청해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에서 양양군은 내 손 안의 파도, 스마트한 여행, 스마트 서프시티 양양이라는 주제로 1차 예비 후보 도시 12곳에 포함됐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